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 이연지음 미술문화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이연님, 저자분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필연자를 쓴다. 이름처럼 사는 삶을 꿈꾼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과와 시각디자인과를 복수 전공했다. 2개의 졸업장을 받고 나서야 그리고 싶은 그림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평 방의 월세 45만 원을 내기 위해 6년간 디자이너로 일했다. 퇴근 후에는 혼자 그림을 그렸고 비싼 미술 도구가 부담스러워 주로 네임펜과 매직을 썼다. 부모님이 투자한 미술 교육비가 아까워 유튜브를 시작했다. 2년 만에 독보적인 미술 크리에이터로 성장하여 53만 유튜버가 되었다. 현재는 프리랜서 작가, 강연자로 살고 있다. 다음엔 목차 살펴볼게요. 들어가며 1. 준비. 내가 그림을 그려도 될까? 그림을 혼자 공부하는 방법. 입문용 미술도구. 열등감에 대하여.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각오. 2. 관찰. 무엇을 그릴까? 관찰하는 방법. 안목을 기르는 방법. 영감을 찾는 방법.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3. 그리기. 선의 이해, 스타일, 강약 조절, 색의 사용, 여러 가지의 당신. 4. 다듬기. 보여주기, 시선의 균형,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 슬럼프에 대하여 다시 백지로.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의 당신과 연결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왔다. 어릴 때는 화가라는 말이 너무 크고 두려웠다. 장래 희망을 적는 칸에는 엉뚱하게 피아니스트를 적곤 했다. 화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을 상상하면 종이를 마주하고 이젤 앞에서 창작과 싸우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림을 그리는 어른은 어떤 삶을 사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막연히 부럽고 두려웠다.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과는 다르게 생각한다. 농담을 좋아하고 예민하고 보이는 것을 쫓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 숨어버리고 종종 우는 사람들. 평범한 나와 당신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심심해서 미칠 것 같을 때 그리는 것이 그림이고 괜히 외롭다고 느낄 때 글을 쓴다. 바쁘다고는 하지만 자주 지루해하고 외로워서 삶을 잘 모르는 것을 자격으로 앞세워 삶에 대한 글을 썼다. 이 글의 재료는 수많은 고민과 방황, 그리고 옅은 확신이다. 나 같은 미완의 사람도 쓸 이야기가 잔뜩이며 성공하지 못해도 나름의 소신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상태가 좋은 날이면 기진맥진할 미래의 나를 위로하는 글을 썼다. 하염없이 슬픈 날에는 이만큼 슬픈 적도 있었다며 흔적을 남겼다. 쓰면서 그린지도 몰랐다. 그것은 전부 마음이었다. 언제나 개인적이고 쓰이기 위함이라 실용적이다. 나를 되짚다가 종종 누추한 모습이 떠올라 울기도 했다. 무쓸모처럼 보이는 여러 순간들 속에서 어떤 소용 하나를 믿고 썼다. 나도 당신처럼 살아내고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조금은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 2020년 8월 한낮 중심에서 이연. 1. 준비. 내가 그림을 그려도 될까? 허락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건 아마 미술을 진로로 삼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숱하게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림으로 먹고 사는 일은 녹록지 않다. 나 또한 그 사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던 모양이다. 늘 장래 희망을 적는 칸에 만화가 대신 피아니스트를 적었다. 그게 나에겐 어떤 뿌듯함으로 다가왔다. 나는 화가가 된다는 미친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아. 이런 심리에 가까웠던 것 같다. 물론 피아니스트가 더 비현실적인 대안이었지만 그땐 그조차도 잘 몰랐다.
그저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정하는 일이 더 쉬웠던 것 같다. 나는 그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항상 숨겨왔다. 그래서 몇 년을 취미 칸에 그림을, 특기 칸에 피아노를 적은 것이다. 과연 효과는 미비했다. 다들 내 그림을 보고 커서 화가가 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생활기록부에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무도 나에게 미술을 하지 말라고, 화가가 되면 가난해진다고 이야기하며 말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허락하지 못했다. 과연 내가 그림을 그려도 될까? 지금 나는 당장 과거의 나에게 돌아가 대답을 해주고 싶다. 당연하지. 뭐라도 그려. 종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크레파스 닳는 일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뭐든 그려. 네가 지금 아끼고 있는 그 크레파스는 나중에 영영 찾을 수 없으니까 있을 때 마음껏 좋아하는 색깔을 써도. 참고로 네가 쓰는 사인펜은 무독성이야. 독이 없다는 뜻이지. 입술에 조금 묻었다고 죽지 않아. 그런 걱정을 하며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에 아무거나 그려. 자주색 미술학원 버스나 풍물놀이패의 흰 옷 소매, 세일러문 머리와 만화 캐릭터의 비현실적인 눈까지 좋아하는 건 뭐든 말이야. 물론 이런 대답을 해줄 미래의 내가 곁에 있었을 턱이 없다. 나는 그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림을 특별한 사람이나 그리는 것 아닐까? 남들보다 겨우 조금 더 잘 그리고 좋아할 뿐이야. 마음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나에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 그림은 시간 낭비야. 하며 살았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며 시간 낭비를 하는 학생, 그것이 바로 나였다. 차라리 따가운 말을 듣고 포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 사람들의 다정은 그렇지 못했다.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때? 이들의 격려에 나는 계속 흔들거리며 대답을 미뤘다. 대신 이런 상상을 했다. 그래, 그림을 그린다고 쳐.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건 너무도 막연했다. 마치 원치 않게 깨어난 새벽처럼 말이다. 이를테면 이런 상황인 것이다.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가만히 어두운 방을 바라본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 당장 망해버릴까? 깜빡 눈을 감았다 뜨면 무엇도 볼 수 없는 시간인데 눈꺼풀에 선명한 기운이 감돌 것이다. 그럴 때는 신기하게도 점점 어둠에 파묻혀 있던 책상의 모서리가 드러난다. 곧이어 초침 소리도 크게 들린다. 모서리 너머 나의 공책들이 보인다. 낡은 스탠드와 라디오, 엄마가 사준 와콤 그라파이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어둠 속인데 그런 것들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환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이 여기까지 닿으면 구석에 감춰있던 무언가를 볼 수 있다. 나는 깨닫고 말았다. 평생 이런 것들을 곁에 두고 그림을 아주 오래 그리고 싶은 것이다. 가난하면 미술을 할 수 없어. 하물며 성공하지 못한다면 더욱더 가난해질 거야. 정말 그런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말해. 고을을 봐. 가난해서 살아생전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잖아. 나는 그렇게 불행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나의 진심이었다. 고우를 좋아해서 도서관 한편 미술 코너에 있는 고우 책을 전부 다 읽었던 나인데 그처럼 되는 것은 죽도록 싫었다. 이상한 생각을 하며 여러 날을 제대로 못 잤다. 나는 이때 잠을 많이 못 잔 것을 여전히 한으로 생각한다. 딴 생각을 하며 늦은 시간에 잠든 탓에 키가 160cm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순수하게 이런 고민들만으로 잠을 못 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시간은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들여다보며 지냈지만 그런 와중에도 진로에 대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거듭할수록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그림이 날 구하면 구했지 망칠 것 같지는 않아. 나는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해. 그게 과연 나를 구렁텅이에 넣을까? 나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지? 당신도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종이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길 바란다. 상상하지 말고 펜을 들어 종이 위에 내동댕이 치자. 재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유명해질 자신이 없어서 뭐든 좋으니 모조리 종이에 일단 적어보자.
적고 나면 생각보다 대단한 녀석들이 아니다. 정말이지 꺼내야 알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별일 아닌지 말이다. 머릿속 상상은 크고 넓지만 앞에 있는 종이는 겨우 A4 사이즈이다. 모든 고민이 그 안에 담긴다. 아니, 여백을 철철 남긴다. 그러니 괴물 같은 두려움을 내 머릿속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하지 말고 종이에 끄집어내자. 그 다음 이 두려움을 질문으로 바꾸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림으로 돈 벌 자신 있어?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정도 재능은 널리고 널렸을 텐데 그걸로 되겠어? 엄청 나이를 먹고도 무명이면 어떻게 할래? 물론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문장만 보아도 마음이 쓰리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싸우기도 전에 도망친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을 링 위에서 마주하고 주먹이라도 휘둘러 본 다음 판단하자. 생각보다 당신은 약하지 않다. 차근차근 이 잔인한 질문들에 답해보자. 아, 물론 당장 모든 대답을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사는 방식이 이 질문에 답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 한번 해보고 답을 내려보자. 시간이 흐른 지금 나의 답변은 이러하다. 그림으로 돈 벌 자신 있어? 솔직히 그럴 자신은 없다. 일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잘 되거나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그림으로 사람 한 명 먹여 살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림 말고 다른 일도 마다하지 말고 하자. 적성 검사를 하며 많은 종류의 직업들이 나온다. 이것은 성향이 특정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다양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그림만으로 돈을 벌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두자. 오히려 뭐로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그런 일들 때문에 그림 그릴 시간이 없다고? 아니다. 뭔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다. 딴짓으로 그릴 때가 시간을 마련해 놓고 그릴 때보다 더 잘 그려진다. 그림과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나 단순한 노동을 한다고 해도 내가 당장 그림으로 돈을 벌지는 못해도 돈을 버는 일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돈으로 물감을 사서 즐겁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으로 꼭 돈을 벌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돈은 예술가가 꿈꾸는 스스로를 부양하는 수단이지 그림의 목표는 아니다.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것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이다. 너무나 정형화된 코스로 짜인 삶에서는 먼 미래도 지극히 구체적이어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학습하는 추세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뜻이다. 내가 봤을 때 20대가 노후를 생각하는 것은 5살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일이다. 10대와 20대는 혼돈 그 자체다. 이것을 이겨내기도 쉽지 않을 때에 까마득한 미래를 따지면 정작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 미래는 예측해봤자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니 통제할 수 있는 현재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낫다. 망할 것 같다고?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할 일이다. 그 걱정을 하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망함으로 가는 착실한 걸음이 아닐까? 이상 자기소개였다. 그런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앞으로의 나는 너무 까마득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건 그때의 내 몫이다. 난 현재를 맡았으니 지금을 살아내면 된다. 이 정도 재능은 널리고 널렸을 텐데 그걸로 되겠어? 재능만으로 지속할 수 있는 분야는 없다. 그걸 가다듬을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성의이지 재능 그 자체는 아니다. 물론 출발선에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른다. 재능은 지속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 재능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그저 묵묵히 해온 사람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재능이 예술의 완결성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든 지나고 보면 오래 버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노력은 진부한 단어지만 그게 어렵다면 빠른 포기가 최선이다. 포기할 수 없다면 망설일 시간이 있을까? 엄청 나이를 먹고도 무명이면 어떻게 할래? 지금 봐도 마음이 쓰린 내게는 가장 아픈 질문이다. 졸업할 즈음에 뭐라도 될 줄 알았다.
결국 회사에서 휴지를 디자인하며 이렇게 되려고 그림을 그려온 걸까 자책했다. 슬퍼하면 더 비참해질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때 나를 위로한 문장이 있다. 무명을 즐겨라. 이 말은 언젠가는 내가 작가가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주문인 동시에 지금 내가 자유의 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문장을 읽은 후 나는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무명이니까 사고를 쳐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제야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됐다. 그림을 보고 그려도 될까? 예전에 나였으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무명을 자각한 내게는 괜찮은 일이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겠지. 아주 사소한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빗자루, 무표정, 바나나, 바르셀로나, 손가락 등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가장 좋아서 그런 것들만 잔뜩 그렸다. 급작스럽게 유튜브 채널이 커진 하룻밤 사이에 나는 무명을 잃었다. 영원할 것 같아도 언젠가 떠날 녀석이었던 거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모른다는 일은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은 곧 자유를 의미한다. 유명해진 이가 가장 그립게 추억할 시절이 무명이다. 아무도 너를 몰라. 그래도 괜찮니? 라는 이 미운 질문에 다시 한번 힘주어 대답하자. 몹시 충분히 괜찮다고. 내가 겪은 바에 의하면 멋진 일은 대개 두려움을 동반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그 여정은 험난하다. 그럴 때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내가 지금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계속 떠올려야 한다.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많은 일들을 포기한다. 이를테면 내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그들 중에는 미술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가난해질 것 같다 라고 말한다. 차라리 겪어봐야 한다. 나는 실제로 부족한 돈과 불투명한 미래와 어중간한 재능과 무명까지 다 겪어봤다. 하지만 겪은 후에야 싸울 면역을 갖추게 되었다. 처음에는 누구나 진다. 그러니 이길 때까지 싸우고 새끼를 찾는 수밖에 없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다.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생각도 했다. 또 내 자서전의 에피소드가 풍부해지고 있구나. 참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들이 꽤나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가난해지든 시작이 늦어서 삿대질을 받든 남들에게 치여서 아등바등 살아가든 나는 당신이 일단 그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내 자식에게는 미술을 절대 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반대다. 아직 자식은 없지만 미래의 자녀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기꺼이 응원해주고 싶다. 그래, 너도 화가가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줄 것이다. 자,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스스로가 비밀스럽게 자신을 허락할 시간이 왔다. 그림을 그려도 될까? 대답이 준비되었다면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그림을 혼자 공부하는 방법. 화가는 상태다. 누구든 그림을 그리면 그때만큼은 화가가 된다. 화가는 대단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다. 기본은 무엇일까? 그림을 언어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그 행위의 진중함을 담는 것이다. 그림은 언어다. 달리 시각적인 형태를 가졌을 뿐이다. 감정과 생각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목적도 언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습득 과정 또한 굉장히 유사하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는 영어 공부 방법을 떠올려 보자.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한국에서 교육 과정을 마쳤다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익히 알고 있을 테니까. 영어 공부 방법에서 몇 가지 단어만 바꾸면 그림 공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어는 소재. 그림에도 어휘력이 있다. 단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언어를 잘 구사하듯 다양한 소재와 그것의 형태력을 아는 사람이 풍부한 표현을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암기가 동반되는데 그림이라고 예외는 없다. 대상을 상상해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정확히는 상상했다기보다 기억을 꺼낸 것에 가깝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꺼내어 쓰는 것처럼 말이다. 다양한 사물을 관찰하여 따라 그리고 기억해 두는 것은 마음속 그림 사전을 풍부하게 만드는 일이다. 실제로 나는 학원에 다녔을 때 100여 가지의 대상을 똑같이 외워서 그리는 시험을 봤다. 그 덕분에 나는 지금도 하회탈과 코끼리를 안 보고 그릴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단순하고 무식해 보일 수 있으나 꽤 효과적이다. 창의성은 타고난 허공의 반짝임이 아니다. 갈아서 만든 날에서 나오는 빛이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창의적인 것이 아니다. 많이 보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가 창의적인 사람이다. 그러니 틈틈이 소재를 관찰하고 분석해 두자. 사소한 것을 사소하다고 치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의외로 작은 소재들이 큰 것보다도 날카롭고 깊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